자, 제가 이 문제 설명을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만 다시 넣어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사진으로 문자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백설이 잦아진 굴에 구름이 머무는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디에 피었는가? 석양이 홀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백설. 백설은 여러분 고려 유신입니다. 조선이 아니에요. 고려 유신이에요. 고려 유신들이 잦아진 고래, 그러니까 없어졌어. 잦아들었어. 사그라졌어. 녹아버렸어.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이때 골은 골짜기야. 구름이 머무는구나. 그리고 이 구름이 뭐예요? 조선의 어떤 신흥 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름은 머물고 있어요. 머물다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그 다음 반가운 매화는 어디에 피었는가? 그럼 이 시적 화자가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고려의 충신, 우국지사예요. 근데 어디 피었는지 알 수가 없네? 없어. 석양이 홀로 셔셔. 석양은 점은 고려의 국군이고 붉은 색채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설과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홀로 셔셔 갈 걸 몰라 하느라 고림무원 진태양난 사자성어 알아주셔야 돼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래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수명이 길지 못하다. 아니에요. 시조는요, 현대시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조가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다. 특징이죠. 작가의 현실을 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후로 거듭하는 나라 어디야? 고려지. 그 고려 왕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요거 맥수지탄 인생무상이라는 사자성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성격이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거 있어요.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백설은 고려의 유신이라고 했어. 조심하세요. 구름이 신흥 세력이고요. 매화는 고려의 충신.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고려의 충신이면서 백설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백설들은 근데 이제 남아있지 않은 애들인 거지. 석양은 기울어가는 고려의 왕조죠. 그 다음에 사라진 골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고려의 유신들이 사라진 골은 맞아요. 근데 그 골이 마을이라는 게 아니라 골짜기의 뜻입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종장에 드러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종장에 석양이 저물었어요. 석양이 뭡니까? 해가 저무는 거죠. 해가 저무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절대주의적 관점이 뭡니까? 절대주의적 관점은 작품에 나타나 있는 표현적 요소, 작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운율, 시어, 주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작품 내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시어인 것 같아. 그래서 자연의 이미지도 있지만 구군의 몰락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얘는 시어, 작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야. 그런데 1번 보세요. 셀비.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독자 입장인 거죠. 조선의 건국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역사적인 입장, 역사가 반영되면 리플렉트 반영론적 관점. 작가는 추구하던 가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작가 중심으로 보는 거 표현론적 관점. 시대적 상황, 반영론적 관점. 보기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름이 욕심이 없단 말이 있던데 다 뻥이구나.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굳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구름이 간신이고요. 햇빛은 임금의 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나라의 위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작품 모두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자, 보기에만 시각과 청각이 있어요. 보기에는 만월대가 추초 풀이 막 엄청 피어 있는 거야. 가을 풀들이 막 지저분하게 피어 있는 거고 이 목적이 뭐냐면 피리 소리야. 네, 이 피리 소리의 이미지는 아름답긴 하지만 피리 소리는 그냥 귀에서 왼쪽 귀로 돌았다 오른쪽 귀로 나가버려요.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500년 왕업 즉 고려 왕조가 피리 소리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 여러분 시험 범위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 작품에는 시각적 이미지만 있어요.
얘는 시각적 이미지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경우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두 작품 모두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있고 뒤에서 정서를 제시하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의 신흥 세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 이거 쉬워 아셔야 됩니다. 조선의 신흥 세력은 구름이에요. 구름이 머물기도 머무는구나. 부정적인 관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작품은 이색에 썼고요. 나작품은요, 이거는 이제 그 고려의 충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자문. 낙낙장성이 돼야지. 자다. 그래서 무엇이 될까 위에다가는 물음표, 낙낙장성 위에다가는 느낌표를 적었어요. 그리고 백설이 만건곤하더라도 나는 푸르게 나의 지조절개 잃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정적 상황은 수양대군의 횡포예요. 그 다음에 이 지조절개는 단종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종을 향한 충신의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10번 기억과 니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요 허망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니은은 굳건한 다짐이에요. 왜냐하면 굳은 의지 절개니까요. 그 다음에 11번 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에 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화는요 지조절개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지조절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매화는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고요. 겨울이 갔고요. 여름이 갔고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 이별의 시간이 길어졌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작품의 매화는 고려의 충신, 충절의 이미지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B의 이미지는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미리 설명드렸다시피 나 작품은 단종이 유배가를 가고 나서 쓰게 된 충신의 노래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있는데 자,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백설은요 고려 유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백설이 잦아진 골 자체가 고려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데 얘는 조선의 어떤 새로운 세력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려의 유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의 유신은 가의 시적 화자하고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의 시적 화자는 이렇게 묶어볼게. 이 가의 화자는 고려 사람이야. 고려의 신하고 고려의 신하인데 대립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가히 시축하자고 대립하고 있는 거는 구름이겠죠. 왜냐하면 구름은 어떤 조선의 신흥 세력을 가리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00년 도읍지 필매로 돌아간대요. 한 필의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천은 일관돼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거는 간데없다. 사람은 변해버렸어요. 어즈버 감탄사 세 글자 맞춰주는 거죠. 태평연월이 꾸미는 거 하느라 이때 태평연월은 여기 써놓은 대로 고려의 전성기예요. 그 고려의 전성기가 다 꿈같이 사라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제의식은 맥수지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 그래서 유사한 태도, 유사한 정서, 유사한 시대적 상황, 유사한 내용을 고르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시조를 골라주셔야 되고 항상 500년은 누구다? 고려다. 기억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싸울 때 백로에 가지 말래. 왜냐면 성난 까마귀들은 너의 흰빛, 그래서 백로의 흰빛을 시샘한데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더러워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깨끗한 우리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 더러워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나는 다와 달리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다의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 있죠. 다의 오히려 까마귀 이렇게 시어 반복이 있어요. 나에는 동일한 시어가 없습니다. 눈으로 잘 뜯어보세요.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가에서는 신흥세력 여기서 누구 나라죠? 구름이. 이 구름이들을 회유,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름이 가득하다고 걱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회유라는 뜻은 설득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틀린 겁니다.
자, 15번. 이 다작품은요, 정몽주 엄마가 정몽주한테 우리 몽주 깨끗한 몽주는 저 나쁜 흉악한 이성계한테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엄마가 했어.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갔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나머지 읽어보시고 청강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가 있는 공간이에요. 왜 정몽주가 있는 공간이에요? 백로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백로의 공간, 정몽주가 있었던 공간, 정몽주가 있었던 공간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충신해서 있는 거지. 얘가 죽은 공간은 선주교인데 이 선주교는요. 신흥세력인 이성계의 공간이에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꼭 필기해서 여러분 필기 꼼꼼히 살펴볼 거고 필기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보내라고 할 거야. 고전문학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 여러 번 보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트 펴놓고 암기도 좀 해야 되고 자기 공부는 자기가 좀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열심히 들으셨으면은 꼭 내일 밤까지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꼭 보내주세요.